안녕하세요. 강연 백도시 임성입니다. 유대인의 그 지혜가 담긴 탈무드를 보면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신은 왜 인간의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만 사물을 보도록 만들었을까? 근데 답은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가 답이라고 합니다. 하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역시 명답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의 강연 백도시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홍대광. 화목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어려워진 가정 형편 탓에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었거든요.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친구처럼 음악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었고, 그리고 가슴속에 품기 시작한 가수의 꿈. 하지만 막상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일단 기부터 죽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나도 나만의 무대가 필요하겠다. 그만의 무대는 바로 거리였습니다. 거리에서 노래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되게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홍대광 씨를 소개합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지 때론 작고 약한 꿈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하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홍대광 씨 노래 딱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홍대광 씨를 처음 봤는데 그 후로 사실은 방송에서 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로 네. 계속 앨범 작업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곡도 쓰고 작사도 하면서.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해요. 아, 들어보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노래로 인사를 했지만 어떤 얘기를 오늘 들려주시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네. 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진심의 힘입니다. 네,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홍대광 씨의 얘기를 박수를 청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나와주실까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광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거리에서 참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되게 무관심과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길거리 가수라는 어떤 그런 편견 속에서 되게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처음으로 노래를 좋아했었던 때가 저희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튜바라는 악기 혹시 아시나요? 클래식에서 금관 악기인데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악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튜바 주자셨거든요. 20살 넘게까지 이렇게 계속 악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고 저를 낳고 난 이후로 음악을 관두시게 되셨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으로 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현실의 벽을 이렇게 넘지 못하시고 음악을 관두시게 되셨는데 계속 음악을 해오셨으니까 마땅한 기술이 없으셔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되게 그 어린 유년 시절들을 되게 행복하게 보냈던 게요. 저희 집에 이런 턴 테이블이라는 LP판이 돌아가는 그런 오디오 장치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LP판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계셨었는데 집에서 음악을 항상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린 시절 때. 그래서 초등학교 무렵이었을 때인데도 비트지 노래를 아버지가 트시면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 참 많은 음악을 듣고 자라왔는데요. 중학생이 돼서 되게 화목했던 저희 집에 한 번에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쓰시고 아껴서 모아왔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서 집을 사셨는데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을 한 번에 다 날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에 약간 불행이 되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 화목했었던 집안에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거의 웃지 않았을 정도로 부모님은 말수도 없으시고 항상 다툼이 잦으셨었는데 아버지를 위로해드리자니 어머니가 섭섭해하시고 또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자니 아버지가 섭섭하셔서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방황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노래였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정말 그 힘들었던 그 상황과 현실들에서 되게 많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었고 또 슬픈 노래를 부르면 되게 위로받을 수 있었고 또 되게 예민했었던 시기였는데 노래를 통해서 되게 많은 안정감을 찾고 성장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혼자서 집에서 노래를 해왔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동아리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음악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밤새 노래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1년, 2년 보내다 보니까 어렴풋이 제 안에 계속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게 제 스스로 그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음악을 선택을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코미디언 중에 조지 번스라는 찾아보셔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성공을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싶다 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꼭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화두였었는데 그 사람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 역시도 행복할 수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나도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니던 학교를 과감하게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엄마 저 음악 하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제 대번에 집어치우고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관뒀고 난 정말 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네가 돈 다 벌어서 뭐 준비도 다 내 돈으로 해서 하려면 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아르바이트로 230만 원 벌기 힘들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달 230만 원씩 꼬박꼬박 벌면서 그때 한 1,000만 원 이상 좀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열심히 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까지 막 계산하면서 정말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총 7개의 입학 원서를 냈고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결과 발표 날 6개의 학교가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톡톡톡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다 떨어지나 뭐 이렇게 기대감도 안 주면서 이렇게 다 떨어지나. 근데 되게 많이 자신감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가 마지막 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결과창이 딱 떴는데 불합격이라고 써 있어야 될 창에 합격이라고 합격이라는 글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간 학교는 제 생각과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되게 많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 내 노래는 너무 밋밋하지. 그래, 내 노래는 너무 재미없어. 하면서 한 3주가 넘도록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결심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정말 패배자처럼 끝내는 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좀 눈을 돌려봐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타를 치는 거고 노래를 하는 거니까 거리 공연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이르면서 무작정 청계천을 나갔습니다. 나간 지 3개월, 4개월, 한 5개월 그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제 노래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돌아오는 시선들은 굉장히 냉랭하고 쌀쌀하고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었습니다. 한 몇백 번 들었을 거예요. 하다가도 중간에 관두고 집에 갈까?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었던 순간은 노래를 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노래할 때는 그냥 눈 감고 노래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었는데 노래가 끝나고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틱박스를 확인할 때 딱 틱박스를 열어보면 막 10원짜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그냥 주머니에 남은 잔돈들 이렇게 그냥 버리고 간 느낌? 그리고 되게 심할 때는 막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꼭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노래는 되게 10원짜리 같다고, 되게 쓰레기 같다고. 그래서 그때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옛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짠해서 스스로가 좀 불쌍해서. 오늘 울고 싶지 않아서 또 눈물이 나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시 준비하고 또 다시 패배감을 맛보고 그래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또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레파토리가 수백 곡이 될 거예요. 그랬던 시간들을 한 1년 정도를 거치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더라고요.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저 때문에 꿈을 찾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커플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한 분이 또 있는데, 자살을 결심하러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제 노래를 들으시다가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하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간절해 보였었나 봐요, 그때. 근데 제가 옛날 사진을 봐도 되게 불쌍해 보이고 좀 간절해 보여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연히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를 뽑더라고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인정받으면 혹여 잘 되지 않더라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안고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적적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주변에선 다 안 된다고 했었고, 그다음 거리 음악을 했을 때도 다 안 된다고 했었고, 혹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이 모든 상황들이 항상 넌 안 돼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으니까 항상 좋은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아는 것조차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행복할 수 있는 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걸음에 한 발짝 한 발짝 열심을 하다 보면 혹은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어느샌가 되게 좋은 그 꿈이 내 앞에 이렇게 다가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그러면 어떤 노래를 앞으로 주로 하고 싶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 마음에 되게 위로받고 싶거나 위안을 받고 싶었을 때 다 떠오르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노래가 됐으면. 그런 노래일수록 사실은 생명력이 정말 길죠. 네. 끝까지 명곡으로 불려지고요. 자, 오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손에 버튼 잡으시고요. 이제 공감 온도를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홍대왕 씨의 진심의 힘, 당연히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안경이 저땐 다른 안경이네요. 네. 자, 공감 온도 93도입니다.